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1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2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기해월 무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해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이렇게 다 채워놓고 보면은 뭐가 중요한지 않은지 어렵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간이 되겠고요.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가장 사주를 볼 때 이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는 글자들이 되게 8가지의 글자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여중에서 뭐 이게 중요하냐 이렇게 살펴보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는 일간이 뭐고 월령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글자, 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이거를 갖다가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을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겠고, 목이라고 하는 것 2개, 화라고 하는 것도 2개가 있고, 토라고 하는 것도 2개, 금도 2개, 수도 2개, 천간은 그래서 목화토금수 5개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10개의 천간, 즉 10천간으로 이루어져요. 10천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무라고 하는 글자, 천간 5번째 글자가 되면서 오행은 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흑토자를 쓰는 것이죠. 흑에 관련된 그러한 오행,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죠. 나무도 이 흙에, 땅에 뿌리를 들이고 살고요. 땅 속에 사는 벌레들과 미생물도 많이 있습니다. 또 겨울잠 자는 땅속에서 겨울잠 자는 곰이라든가 이런 동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도 땅에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 무토가 됐건 기토가 됐건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어떤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이 바로 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다시 구분하게 되면, 무토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같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같다 그랬죠. 양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다가 되겠고, 양이라고 하는 것이 넓다라고 봤을 때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것이 되고, 양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음은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높고 넓고 그 다음에 땅이 많이 쌓여져 있는 후중한 토라고 해서 매우 방대한 양의 큰 개념의 토를 말합니다. 산이라든가 아니면 산이 길어지게 되면 산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평야라든가 아니면 좀 더 큰 개념 광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개념의 토를 말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토가 되겠죠. 전원토라고 표현합니다. 전원토, 전원이라고 하는 것 밭전자에다가 동산 원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밭이라든가 논밭이라든가, 논밭 하면 논밭 굉장히 넓은 거 아닙니까? 이거 논밭 그냥 텃밭 생각하시면, 텃밭,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집 앞에 시골 초가집에 앞에 작게 손바닥만한 텃밭 같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작은 정원 정도 생각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분토라고 해서 여러분 저기 화분 있죠.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토를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인 무토든 음토인 기토든 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이고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자생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바싹 말라서도 안 되고, 물이 너무 많아서 질퍽질퍽해도 안 되겠죠. 너무 바싹 마르면 사막과 같이 되는 것이고, 너무 질퍽질퍽하게 되면은 땅이 썩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적당량의 물과 적당량의 온기를 가지고 있어야죠. 물과 온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토가 온기가 없으면 동토가 될 것이고요. 토가 물이 없으면 사막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나 기토라고 하는 것이나 음양에 상관없이 항상 수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수라고 하는 것은 물수자, 불화자 이렇게 되겠죠. 수하고 화하고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얼어서도 안 되고 또 사막이 돼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건토, 마른 땅으로 보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리라고 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흙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게 되죠. 그래서 무토는 건토, 기토는 습토
수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주를 볼 때 간과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거 기토와 수토라고 하는 것, 무토가 건토라고 하는 것은 꼭 일간뿐만 아니라 다른 일간들 있죠.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일간이 약했을 때 토로서 생주해 줄 때 무토인 건토로 생해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물기가 있는 수토로 생해 주는 것이 좋은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일간 천간에 있는 이 천간식간의 기질, 성질을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흙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후중하다. 좀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죠. 흙이 많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터워지고 무거워지고 또 두터워지면 두터울수록 땅이 막히게 된다. 막힌다. 즉 울체된다라요. 울체. 우리 막힌 거 밥 먹고 막 체했을 때 앞뒤로 막 답답해가지고 뭐 그럴 때 막 숨도 못 쉬고 그럴 때 그런 것이 바로 울체되고 적체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왕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울체되고 막힌 무토를 갖다가 소토 내지는 소벽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이기 때문에 굳이 간목은 필요도 없겠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하면 좋다.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것도 간목이 필요하지만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똑같이 기토하고 마찬가지로 또 뭐가 필요하다? 역시 병화, 개수는 아울러 필요하다. 병화로서는 토를 갖다가 무토든 기토든 토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개수는 땅이 마르지 않도록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주어야지만 땅이 옥토가 돼가지고 기름진 땅이 돼서 거기에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깃들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을 잘 어울려서 쓰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간목 병화 개수를 어떻게 적절하게 쓰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겨울 같은 때는 병화를 위주로 하고 간목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4, 5, 멸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위주로 하면서 간목을 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인묘진이라든가 신유술 봄 가을에는 그 상황에 맞게 간목 병화 개수를 아울러서 잘 적절하게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그럼 필요 없는 거 같은 톤은 왜 안 쓸까요? 그 다음에 금은 왜 안 쓸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은 일간 자체가 약할 때는 토가 있어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갑자기 겨울에 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토로서 수를 제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여름 같은데 수가 필요한데 수가 약하다 그러면 금으로서 수를 생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핵심은 간목병화 개수에 있는 것이고 토금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좀 어느 한쪽이 약하거나 어느 한쪽이 왕할 때는 토나 금으로서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은 이것이 되는 거고 그 핵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토금은 부수적으로 취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해월이라고 하는 것도 반복하죠.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동과 뭐가 있죠? 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로 나눠지게 되겠고요. 입동이 됨으로 인해서 가을에서 겨울 해자축에 겨울로 해자축 북방의 북방으로서 여기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의 차가운 기운을 생각하지 말고 남극지방에 제가 저기 황제 펭귄이 영하 40도 50도에서 새끼를 부화시키고 한번 저기 유튜브 같은 데서 황제 펭귄 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진짜 처절합니다. 처절해. 온기도 하나도 없는데 그 알을 갖다가 발등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조금이라도 이게 한기가 들어가면 부화가 안 되고 자칫 잘못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알이 굴러 떨어지게 되면은 금방 얼어서 터지게 됩니다. 그러한 남극지방을 생각해 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해자 주간에는 조후가 필요한데 조후는 뭐예요?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화 안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인데 양화인 병화가 있어야지만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 오행으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라고 했습니다. 해월은 수의 인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월은 수의 뭐죠? 제왕지가 되죠. 해자월이 수가 가장 왕합니다. 그래서 수가 왕하면 만큼 물이 많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해자축월에 물이 많아지면 기온이 하강해서 더욱더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해월에
예를 들어서 임수가 투출한다 그러면 무토로서 제방한다. 일간으로서 제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병화였으면은 임수가 투출하면 무토가 필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임수가 투출했다 했는데 이 수가 너무 많아서 무토로 제방한다라고 할 때는 일간으로서 제방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별도로 비견인 무토가 별도로 있어줘야 되는 것이지, 일간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임금과 같고요, 심판과 같기 때문에 일간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하들을 갖다가 시켜서 일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너무 많이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임수를 제할 때는 일간 무토로 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견인 무토가 별도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해월은 수가 왕한 반면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해월의 절지가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화토동궁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토동궁 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은 화하고 토가 같은 12운성 포태법을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토동궁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하고 토하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토동궁론이라고 하면 해에서, 이 해월에서 화토가 동시에 절지가 되는 것이지만은, 수토동궁론으로 봤을 때는 수하고 토하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수토 모두가 여기가 인간지가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화토동궁론으로 봤을 때 해월의 무토는 절지가 되니까 신약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수토동궁론으로 봤을 때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도 수가 여기가 인간지가 되고 토도 여기가 인간지가 되니까 수토동궁론으로 봤을 때 무토가 해월은 신왕사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명리학에서는 수토동궁론을 취하지 않고 화토동궁론을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빡빡 우겨서 선생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수토동궁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화토동궁론이 맞다라고 이렇게 봐서 해월의 무토는 신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수토동궁론은 신왕사주가 되는 거고요. 해월의 무토가 화토동궁론으로 보면 신약사주가 됩니다. 신약사주가 되니까 엄동의 일간약하면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화토동궁론일 때는 병화를 먼저 쓰지만, 예를 들어서 수토동궁론이 될 때는 일간 자체가 무토가 왕하니까 간목을 먼저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토동궁론은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간목을 쓰지만은, 수토동궁론은 먼저 간목을 쓰고 나중에 병화를 쓰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봤을 때 수가 왕하면 이런 말 있죠. 토붕이라고 이렇게 보조가 되면 엄동산에 땅이 얼게 됩니다. 해월은 수가 왕하고 일간 자체가 왕하다라고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면 이거는 수다토붕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월에 무토가 왕하다면 임수가 있을 때 능히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있는데 굳이 무토로서 다시 제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시는 여러분들은 화토동궁이 맞느냐 수토동궁이 맞느냐 이걸 놓고 말할 때 명리학에서만큼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풍수지리라든가 이런 데는 수토동궁이 맞다라고 봅니다만은 명리학에서만큼은 화토동궁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사주이니까 먼저는 뭘 쓴다? 병화를 치용해서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하고요. 해월은 춥다 그래서 엄동설한 얘기 때문에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화가 있어서 무토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그때는 별도로 간목으로서 무토가 왕해져 있기 때문에 소토소벽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해월의 무토가 약하다라고 하면 병화를 쓸 때 간목은 상황에 따라서 무토가 왕해졌을 때는 간목을 쓰지만 왕해지지 못한 경우에는 간목을 치용할 수 없다. 근데 해월의 무토가 병화 간목을 같이 쓰는 것이 좋은 사주겠죠. 일간이 약해서 간목을 못 쓴다라기보다 무토가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해져 있고,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재성도 내 것이고 인성도 따뜻하게 도와주고 칠살 간목도 나한테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간목을 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해서 간목을 치용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인성과 재성의 용도밖에 없다. 부는 얻을 수 있지만 귀는 얻을 수 없다가 되는 것이고, 병화하고 간목을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기를 못 얻을 수 있다. 부기 이거를 갖다 북이 겸전할 수 있다는 뜻은 북이 쌍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해서 해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병화, 간목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배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격국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일간 무토는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 있는 해수는 양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양태양이 아니고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간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는 뭐예요? 일간이 내가 극하는 것이죠. 일간이 극한 것, 악극자가 됐죠. 악극자. 내가 극하는 것을 악극자라고 하는 것이고, 나를 극하는 것을 극자라고 하죠. 이거 그래서 악극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극하는 것이니까 재성이 되는 것이고, 극하자, 나를 극하는 것은 뭐예요? 관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극아자가 아니라 악극자, 내가 극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재성 안에는 양대음, 음대양인 정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처럼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는 편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만 살펴봤을 때는 편제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편제격. 단 해월을 수토동궁으로 볼 것이냐, 화토동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수토동궁이 되면 제다신약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수토동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신왕제왕으로 보는데, 저는 어떤 거 화토 동궁론을 취하기 때문에 제다신약한 사주 명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또 해 안에는 글자가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해 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편제격이 아니라 예를 취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취용해서 이거는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에, 만약에 재성이 왕하고 관살이 왕하니까 이건 뭐예요? 제살태왕한 이런 사주 국세가 된다. 해 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투출하지 않으면 월령 스스로로 격으로 취용합니다. 편제격에 제다신약으로 보지만은,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편광 칠살격에 제살태왕, 둘 다 뭐예요? 화토동궁으로 취용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간이 약하면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고, 또 한 가지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겨울이라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일간을 생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후도 해야 된다. 그럼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있어야지만,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도와주게 되겠고요. 얼어있는 해월에 그러한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고, 날이 따뜻해야 물이 얼지 않을 수 있고, 날이 따뜻해야 간목도 얼지 않습니다. 해서 해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 존신이 된다. 단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되겠죠. 병화가 지지로 뿌리를 얻으려고 하면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간목 자체는 월령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왕해질 필요는 없고요. 인목 무토라고 하는 것도 지지로 사화, 오화 내지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을 때는 뭐 진술, 축 및 토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 중요한 건 천간에 있는 것들은 모두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인목, 무인 일주가 되는데, 월지가 해수이고요, 일지가 인목이면 지지 육합이죠. 인해합목이 됩니다. 그러면 수왕절인 해월에 이렇게 인해합목하게 되면 마치 인묘월의 왕합목처럼 목이 왕해진다. 해월은 수가 인간지이면서도 목은 여기가 뭐가 된다고 했죠?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인해합목하게 되면 수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목이 왕해지게 되고요. 무토 입장에서 간목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 이렇게 되면 제살태왕한 사주가 된다.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인성인 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좋은 것은 뭐냐면 인해한목에서 관살이 왕해지긴 하지만 병화가 있기 때문에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인중병화를 쓸 수 있지만은, 역시나 병화가 투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국세가 되겠죠. 병화만 투출되면 이 정도 되면은 일간 자체도 약하지 않고요. 병화가 투출됐기 때문에 조우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나쁜 국세는 아니다. 그 다음에 연지는 축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축에 뿌리를 줄 수 있습니다.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월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는 아무리 약해도 음토는 그렇게 뭐 썩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연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상관이지만 이 상관은 나의 기운을 빼서 수를 생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썩 좋은 역할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축의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비록 암장되어 있지만은 인중병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소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생시에서라도 화가 인출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국세의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할 것인데요. 제일 먼저 임자시죠. 임자시. 이 사주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인중병화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생시에서 임자시가 되거나 개해시도 마찬가지고 되겠죠. 수가 다시 오게 되면 해월에 임수가 투출하는 것이 되고, 개해시가 되면 해월에 뭐가 됩니까? 개수가 투출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해월에 엄동선에 해자월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물이 많아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온이 하강한다. 기온이 어떻게 하강한다? 크게 하강한다. 영하 10도에서 수가 한 점 많아지게 더 있게 되면 영하 20도, 한 점 더 있게 되면 영하 30도,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중병 하나 가지고 이 얼어붙어 있는 수를 갖다가 조후하기가 많이 어렵겠죠. 그래도 인중병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만약에 이것이 무인시가 아니라 무신일이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안 좋은 사주가 되겠죠. 일간 자체가 굉장히 축에 간신히 뿌리는 두고 있지만은, 축에 뿌리 간신히 두고는 있지만은 화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과 무인이 글자 하나 차이지만은 무인의 인중병화가 있는 것과 무신의 수만 왕해지고 화가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어디로 가야 된다? 물론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개시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고요.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경신시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리 7살이라 하더라도 인중에 인성병화를 담고 있는 그러한 관성이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 그죠? 나쁜 것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아요. 근데 신금을 보게 되면 인신상충하게 되면 인중병화가 깨지고 인중간목도 깨지게 돼서 한숨만 가중되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한겨울에 모닥불 펴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발로 뻥 찼는데 물이 쏟아져가지고 불 다 꺼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유시는 뭐 충은 되지 않지만 인중병화가 보존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역시나 금이 많아지게 되면 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한습이 가중된다라고 하는 것.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관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병화가 투출하면 좀 더 좋았을 테지만 인해한목에 이거는 거의 살중신경 같은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토가 인해 축불을 뒀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해한목 관살 너무 많은 거죠. 인중병화 2개를 취용할 수 있겠고,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화운이 와서 통관 상생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을묘시는 썩 좋다고 보기 어렵고요. 병진시 요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인해한목하고 아무리 관살이 왕해진다 하더라도 이 병화가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같은데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병진시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 정도가 그래도 갖춘 사주, 목화토금수, 어떤 분들은 오행구조 다 있는 것이 물론 이거 다 갖췄죠. 목화토금수 모두 갖춰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까지, 이 병진시에서 핵심은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정사시 또한 나쁘지 않죠. 이거 어떤 분들이 사해충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는데, 인해한목 됨으로 인해서 사해충 되지 않고요. 역시나 병화가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생시에서 정사, 청간도와 지지도, 화를 얻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 목화운으로 가도 뭐 썩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병진시, 정사시, 제가 봤을 땐 정사시보다는 병진시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거고, 무시 같은 경우에도 화를 보긴 하지만 무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일간 빼고 나면 이가 아니라 월지 빼고 나면 오히려 화토가 너무 가중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정사시도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보다는 이 정사시도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이거 정사시가 되면 금수운으로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월지 하나만 빼고 나면 목화토가 더 왕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화운보다는
목화운보다는 오히려 금수운이 더 좋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금수운 걸 때 남자 병신시였을 때는 요거는 인신상충되기 때문에 이때는 좀 좋지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병진신 아무 데로 가도 상관없어요. 금수운이나 목화운이나 크게 상관없지만 정사, 무오, 기미시는 썩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지 않고요. 정사시나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금수운이 좋으냐 목화운이 좋으냐 이렇게 또 나눠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